이분님은 전북형 교육특례 발굴과 추진 방안을 연구하셨습니다. 이분님 박현정 발표자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특례 작은 예외가 만드는 변화의 시작이란 주제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박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작은 예외는 전북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 옷 특가에 샀어. 오늘 점심은 특식이지. 갈비탕은 특대로 주세요. 우리가 자주 쓰는 특자는 특별하다, 보통과 다르다라는 의미로 특례에서도 같은 의미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한을 의미하는데요. 이 특례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학교, 아이들의 일상을 바꾼다면 어떨까요? 이제부터 보실 영상은 저희가 직접 제작한 영상으로 특례가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의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제가 챗 GPT에 10살 어리게 해달라고 했더니 후반부에 눈을 크게 띄워줬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일상 속에서 무언가를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어서 답답하다고 느꼈던 순간들 모두 있으시죠? 전북형 교육특례는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전북형 교육특례를 4가지 흐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특례란 무엇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전북교육의 현실을 현장 중심으로 진단합니다. 세 번째, 저희가 발굴한 교육특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교육특례 발굴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아가야 할지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특별자치도와 특별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저희는 기존에 교육부가 정해준 틀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서 고도의 자치권 보장으로 자율적인 정책 결정이 가능한 특별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하게 하는 권한은 특별법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교육에 관한 특례, 전북형 교육특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특별법 현황입니다. 제주, 세종, 강원은 이미 특별자치시도가 되었고 전북은 2024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했습니다. 전북특별법에는 교육에 관한 4가지 특례가 있습니다. 자율학교 운영, 지정에 관한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관한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대안학교, 원격교육 운영 등 초, 중 등 교육에 관한 특례, 농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유학에 관한 특례입니다. 이 특례들은 타 시도와 동일하며 전북만의 차별성을 찾아보긴 힘든데요. 처음 출발한 제주 외 그 외 지역들은 그 지역의
현안 해결과 지역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 특례 추가 발굴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이 전국형 교육 특례를 발굴했는데요. 이 중 일부는 이미 3차 입법 과제로 진행 중에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교육 특례를 알아보기 위해 전북 교육의 현실을 알아볼까요? 현재 전북은 교육 환경 전반에 걸쳐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먼저 향후 5년간 도단위 학령 인구 감소율은 19.25%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학령 인구는 이렇게 감소하고 있지만 이주배경 학생은 2022년 16만 8천 명에서 2024년 19만 3천 명으로 약 15% 가까이 증가합니다. 또한 직업계고 졸업생의 60.1% 이상이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이 문제 역시 지역과 교육의 연결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교육 상황을 반영한 특례 9개의 분야, 26개의 특례안을 발굴했습니다. 먼저 작은 학교 운영 활성화 특례입니다. 26개 특례안 중 4가지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연도별 10명 미만의 학교가 꾸준히 증가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렇게 규모는 작은데 행정과 운영을 따로 하기가 어렵겠죠. 따라서 작은 학교의 경우 학교 규칙, 학교 회계, 교육정보 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례를 발굴했습니다. 농촌 유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법적 기준에 따르면 거주지 기준으로 학교가 배정되기 때문에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작은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 학부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특례입니다. 교사가 연가, 병가를 사용하게 되면 소규모 학교는 수업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단기 결혼 발생 시 기간직 교사 또는 순회 교사를 정원외로 둘 수 있도록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전북의 급식 같은 경우 비조리교 29%, 공동조리교 18%입니다. 교육청 주관으로 공동급식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학교장 주관이던 급식 운영 방식을 교육청이 통합 운영함으로써 급식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면 저희는 작은 학교에서도 급식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살짝 기대되지 않으세요? 기대되죠? 자, 이제 이주배경 학생 맞춤형 지원 특례입니다. 다문화 시대에 맞게 영어 만화 짧게 보고 가시겠습니다. A new town. Do you wanna... Excuse me. Making new friends can be hard. I'm Franklin Armstrong. My name is Charlie Brown. 이 만화 기억하세요? 어렸을 때 보셨을 것 같은데 바로 추억의 만화 스누피입니다. 이 만화가 1968년, 약 60년 전에 등장한 만화인데요. 흑인이라는 프랭클린이 처음 등장했을 때 미국 사회에서는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보여주는 상징이 됐는데요. 이주배경 학생 역시 차별받지 않고 배움과 성장의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4가지 특례를 발굴했습니다. 전북은 다문화 학생 비율이 5.03%, 전국 3.78% 대비 1.3%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교과서,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교 단위에 자율권을 부여하여 다문화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 외국인을 기간직 교사 또는 강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외국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민자 정책과 우리 교육 정책이 따로 가지 않고 함께 갈 수 있게 마련했습니다. 지방행정기구
정원 산정 시에 외국인은 인구수에 포함됩니다. 우리 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외국인 수가 제외되는데요. 우리도 동일하게 외국인 수를 포함할 수 있도록 특례를 발굴했습니다. 전북의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일까요? 지역을 떠나는 청년 인재들 아닐까요? 지역산업과 교육을 연계해 청년 인재들이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특례 2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북은 농생명산업, 천연물산업 등 지역의 강점을 바탕으로 한 특화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화산업과 지역의 교육과정을 연계하고 필요하다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의 건폐율은 2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다양한 기능을 갖춘 교육 공간을 구축할 수 있도록 건폐율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를 발굴했습니다. 이제 학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특례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학교 밖의 늘본 기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혹시 안전할까요? 이 특례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주관하는 교육활동 중 밖에서 발생한 사고도 학교 안전사고에 포함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공제 범위를 넓혔습니다. 학교에 CCTV 다들 있으시죠? CCTV는 있지만 우리 전북 같은 경우는 지역 관제센터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에 전담경찰관이 있지만 이 전담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학교는 10개 이상이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가지를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학교 내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할 수 있고 또 학교 전담 경찰관을 학교에 의무 배치하여 실질적인 안전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가 돌아가는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살짝 해볼까 하는데요. 현장의 부담은 줄이고 운영은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작지만 꼭 필요한 특례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학교 조리종사자 대체 인력 구하기 어려우시죠? 사람도 없는데 절차 또한 복잡합니다. 따라서 이 특례가 적용된다면 A학교에서 교육을 이수했다면 B와 C학교에서는 이수하지 않도록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학교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해야 합니다. 현재 미선임된 학교가 692개 교, 선임되었다 할지라도 임시 115개 교입니다. 안전은 중요한데 선임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 특례는 도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 선임에 대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학원 혹시 몇 개나 보내시나요?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저는 꽤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보시면 최근 5년간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겠지요. 따라서 방학 중에 다양한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특례안을 발굴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재정은 확보하고 물품과 자산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특례 4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북은 재정, 인구가 열악해 국가로부터 받는 보통 교부금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우리도 제주와 세종 같은 특례안이 있다면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부금이 접수되면 도청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특례는 도교육감 소속의 기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해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청과 지자체 간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했는데요. 유연한 재산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익목적이라면 수의계약 또는 무상양육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했습니다. 공립학교 유휴물품 사립학교로 관리전환 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그런 특례가 없는데요. 이 특례가 있다면 공립학교 유휴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 특례 아까 일본임에서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일본임 특례 저희도 반영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특례들의 바탕이 되려면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특례가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도교육감 및 안건 제출이 불가능한데 안건 제출이 가능하고 감사위원회는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우리의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특별교부금 잔액 1억 원 이상이면 교육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비 20% 집행 잔액에 대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특례를 정비했는데요. 오류 내용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발굴된 특례들은 어떻게 추진될까요? 먼저 도교육청에서 제안서가 접수되면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특례안을 총괄부서에서 도청으로 제출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입법이나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되고 행정안전위원회 선정,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교육특례로 공포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교육특례 발굴을 위한 추진 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전담팀을 신설해 특례를 체계화하고 TF 운영 및 타시도 벤치마킹을 통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며 성과에 따른 평가와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도청, 도의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현재 전북교육청은 3차 교육특례로 11건을 입법까지 추진 중이며 이 중 저희 교육특례 5건이 반영되었습니다. 반영되지 못한 특례들에 대한 추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전북형 교육특례, 단순한 법 조항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발굴하고 제안한 특례 하나하나가 전북교육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그 첫걸음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